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집을 한 번이라도 거래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오픈도어의 CTO인 이안 왕의 말에 따르면 미국에서 집을 팔려면 평균 2달 이상이 걸리고 7분의 1은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등장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프롭테크 기업들입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을 뜻하는 자산, 프로퍼티와 차세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이 기업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집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프롭테크 기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 진로우와 오픈도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진로우인데요. 진로우의 주가는 중소형주 러시가 한참이던 올해 2월에 최고점인 $208를 찍은 이후에 중소형주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고점 대비 반토막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주가의 하락 추세는 총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2월부터 3월까지의 1차적인 급격한 하락세, 그리고 3월부터 현재까지의 2차적인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급격한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완만한 하락 추세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로우는 캐시우드가 사랑하는 주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ARKK에서는 보유 주식 비중 10위에 들어있고 ARKF에서는 4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사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식 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중입니다. 진로우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자면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코 온라인 주택거래 사업인데요. 첫 번째로는 진로우가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보수를 거친 이후에 새로운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리세일 서비스입니다. 진로우는 이거를 진로우 오퍼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진로우가 자신들이 보증하는 중개인을 매칭해주는 서비스인 프리미어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이 진로우를 통해 직접 광고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도 임대나 대출, 매물 소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서비스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비율을 보면 진로우가 직접 주택을 매수해서 판매하는 진로우 오퍼스가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중개인을 매칭해주는 프리미어 에이전트가 25% 정도, 그리고 그 외 기타 비즈니스가 15% 정도인데, 하지만 이익은 전혀 다릅니다. 리세일 서비스인 진로우 오퍼스는 매출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익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적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익은 프리미어 에이전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로우는 시가총액 300억 달러 정도의 소규모 기업인데요. 하지만 프롭테크 기업 중에서는 덩치가 가장 큰 업계 리더입니다. 작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는데 3분기부터 비로소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 중이고요. 이거는 성장주를 매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 진로우의 PER은 500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이제 막 흑자 전환한 기업에게 PER은 의미가 없죠. 1년 후의 PER만 보시더라도 80 정도로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역시 향후 5년간 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 중이고요. 그리고 진로우는 주택을 매수해서 리셀링하는 사업이 주력이다 보니 충분한 자금력이 없으면은 사업이 위험할 수 있는데 부채 대비 자산이 3배 정도로 매우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40% 정도가 현금으로 충분한 총알을 비축해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85로 현재 주가보다는 50% 이상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비록 주가는 현재 하락 추세이지만 이거는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진로우라는 기업 자체는 분명 탄탄하게 성장 중이고 기업이 현재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진입한 만큼 앞으로가 크게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오픈도어입니다. 오픈도어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회사로 중소형주 러시가 한참이던 작년 12월에 스펙으로 상장했습니다. 스펙의 귀재인 차마스의 작품인데요.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이 IPOA였는데 오픈도어는 IPOB와 합병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스펙이 인기가 정말 엄청났었죠.
이후 주가는 기술주 러쉬, 중소형주 러쉬와 맞물려서 $40까지 올랐다가 이후 중소형주 붕괴 장세와 함께 현재는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추세를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지속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도어의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진로우와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아직은 다른 사업의 비중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매출이 주택을 매수해서 다시 판매하는 리세일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앞에 진로우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업은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 이익률은 10% 미만이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나 영업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비즈니스는 많은 양의 매물을 소화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오픈도어는 아직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밖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의 마켓시어도 2%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부터 먹을 게 많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거죠. 오픈도어의 시가총액은 $90억 정도로 진로우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4년 설립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는 중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2025년경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중인데 2025년까지 평균 5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로우와 마찬가지로 탄탄한 현금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픈도어의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 대비 5배 정도로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31로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 2021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도 어닝 발표 이후 이틀간 20% 이상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 중이긴 한데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화랑입니다. 이거는 달러를 무한대에 가깝게 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한쪽 끝에서 돈을 푸니 그 반대쪽 끝에는 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로 산다는 거죠.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금리 인상 시기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진로우와 오픈도어는 오프라인이 당연한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프롭테크 혁신 기업입니다. 이런 혁신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2년, 3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나 경기 사이클 같은 경기 순환을 아예 한 바퀴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이란 뜻이에요. 특히 오픈도어의 경우는 흑자 전환 자체가 5년 정도 후로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매수할 때부터 그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매수해야만 하는 기업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중소형주 러쉬 때 그냥 덜컹 사셨다가 물리신 분이라면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재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는 굉장히 밝습니다. 주택 거래 건수는 리먼 사태 이후로 꾸준히 증가 중이고 주택 가격 역시 리먼 사태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픈도어에선 잠재적인 시장을 연간 1조 3천억 달러로 보고 있고 진로우에선 1조 9천억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 기준 7천억 달러 규모인 스마트폰 시장의 2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시장 규모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오프라인이 대부분입니다. 아마존은 전체 시장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고 시가총액 3위에 오른 초거대 기업이 됐죠. 우버 역시 온라인 수송 관련 서비스가 전체 수송 사업의 4%밖에 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의 선두주자가 된 후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의 점유율은 1% 미만입니다. 만약 미래에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진로우와 오픈도어 같은 기업이 그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타임라인은 결코 1, 2년은 아닐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혁신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는 시기가 오면은 탑승할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오를 때 타려고 하지 말고 여윳돈으로 주가가 쌀 때 그냥 적금 넣듯이 조금씩 미리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프롭테크 기업 두 곳 진로우와 오픈도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